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엑스하프 드디어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짧게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재미있는 카메라는 분명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현재로서는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하프는 하프 프레임 카메라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후지필름의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요즘에 인기가 많은 펜탁스 17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프 프레임 카메라란 필름 카메라 기준 원래 35mm로 한 컷을 촬영을 하는데, 그걸 반으로 줄여서 35mm에 두 장을 찍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에서는 사진을 2배로 찍을 수 있고 경량화된 모델이 많아서 매니아층이 있는 포맷입니다. 하프 카메라는 보통 세로 촬영을 기본으로 하는 카메라가 많은데, 이런 하프 카메라의 특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후지 X하프 카메라입니다. 센서가 세로로 위치해 있고 뒷 LCD 또한 세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진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구매욕을 일으켰고 예약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공개 당시 많은 분들이 지적한 사진 퀄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진짜 딱 하나 재미만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특히나 일할 때 쓰는 카메라를 취미로는 잘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잘 나오고 결과물도 보장되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재미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싫어합니다. 저는 약간 새로운 장난감이라는 생각으로 엑스하프를 샀습니다. 물론 장난감에 100만원을 쓰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출시 가격이 좀 많이 선 넘긴 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만 기다리면 중고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줍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박스가 진짜 작고 가볍고 안에 별게 없습니다. 카메라 있고 핸드 스트랩, 그리고 타입C 컨버터, 이거는 마이크용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라떼는 충전기도 잘 줬는데 요즘은 친환경 브랜드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거 안 주네요. 디자인을 한번 보면 디자인은 진짜 잘 빠졌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 롤라이 같은 사이즈의 라이카 느낌도 나고 예쁘긴 진짜 예뻐요. 제가 이제 롤라이 35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젊은 분들이 카메라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엑스하프도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은 카메라들과 비교해 보면 롤라이 35랑은 크기가 거의 흡사한데 롤라이가 조금 뚱뚱하고, 반대로 리코랑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거의 흡사한 크기를 가졌지만 리코가 조금 더 날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아가지고 차 컵홀더에도 딱 들어가고 들고 다니기가 진짜 편했습니다. 빌드 퀄리티를 보자면 로켓 펀치님이 말한 것처럼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후지나 펜탁스나 어떤 걸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펜탁스 플라스틱이 표면 처리라던가 질감 같은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엑스하프는 말 그대로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사실 이 가격에 상하판 정도는 금속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임성직TV에서 성재님이 엑스하프 퀄리티가 인스탁스 에보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보는 사실 보시면 겉에 싸고 있는 이런 재질도 완전 플라스틱 느낌이 진짜 강해서 에보보다는 엑스하프가 낫긴 하지만, 인스탁스 에보는 30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엑스하프가 3배 더 뛰어난 퀄리티는 아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후지 엑스하프의 안 좋은 점부터 우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 시 다음 촬영까지 딜레이가 심하다는 건데, 이거는 우선 3가지 정도로 상황을 나눠볼 수 있고,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필름 카메라 모드입니다. 사실 필름 카메라 모드는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한 번도 없었고 후지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라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필름 모드에서 촬영을 하면 필름이 저장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2.7초 정도 걸리는데
이거 꽤 긴 시간입니다. 왜 이런지 정말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필름 모드에서 촬영을 하면 찰칵 소리가 나고 왼쪽 LED가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실제로 필름 똑딱이 카메라도 제가 필름 감기는 걸 확인해 봤는데 속도가 보통 1초에서 1.3초 정도 걸립니다. 필름 카메라 느낌을 내라고 했더니 필름 카메라보다 더 느린 모드를 만들었네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 딜레이 시간 동안 다시 와인딩을 해도 와인딩이 안 먹히는 현상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엄청나게 까고 있고, 다음 펌웨어에서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서 촬영 후 와인딩을 하면 바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필름 모드가 아닐 때는 촬영이 바로바로 잘 되니까 이거는 펌웨어로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또 딜레이가 생길 때가 그레인 모드를 설정하면 사진이 저장되는데 딜레이가 한 1.7초 정도 생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후지 카메라에서 선예도 설정을 바꾸면 JPG 파일을 저장할 때 딜레이가 생깁니다. 제 XE4 카메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선예도를 설정하면 딜레이가 생겨요. 그나마 GFX에서는 조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X하프는 그레인을 넣을 때도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기적인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것도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딜레이가 생길 때는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을 하면, 그러니까 뒷 LCD가 꺼진 상황에서 촬영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사진이 저장되는데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LCD로만 촬영을 한다면 딜레이는 없습니다. 이 딜레이 부분이 펌웨어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매 전에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카메라 구동 속도는 당연히 GR보다 한 1.5초 정도 느리고 저조도 AF, 어두운 환경 사진 결과물도 물론 안 좋습니다. 밤 촬영 결과물은 약간 아이폰 6나 7 정도의 결과물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도 생각보다 엄청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습니다. 뷰파인더 안에 프레임 라인을 안 넣어주는 게 진짜 얼마나 돈을 절약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05만원짜리 카메라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처럼 아무런 프레이밍 라인이 없다는 건 진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시차도 좀 있는 편입니다. 좌우가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랑 파인더 위치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혹시 저처럼 안경을 쓰신다면 꽤 큰 시차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좌우 말고도 위아래로도 안경을 끼고 프레이밍을 하면 시차가 느껴집니다. 보통 외장 뷰파인더, 그러니까 그냥 유리형 뷰파인더는 찍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X하프는 뷰파인더 전체가 프레이밍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안경을 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프레이밍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더 많이 불편합니다. 또 문제점은 측광 모드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측광 모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완전 수동 모드로 찍는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측광 모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마 노출 보정 다이얼이 옆에 달려 있어서 이걸 이용하셔서 찍으면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노출 보정 다이얼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하자면, 노출 보정 다이얼이랑 와인딩이 같이 있는데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와인딩이 조금 움직여서 사진 미리 보기로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와인딩 텐션을 제발 2세대에는 더 필름 카메라 같이 만들어주길 기도합니다. 조작성 또한 저세상 감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가 엄청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원래 저는 터치가 되는 카메라도 터치를 끄고 버튼을 쓰는 편이라 아예 버튼이 없다는 건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수동 모드를 하려면 터치로 이것저것 바꿔야 하는 것도 이건 좀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똑딱이로만 써야 하나? 그럼 105만원을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쯤에는 커맨드 다이얼 앞뒤로 넣어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1세대 치고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화면 터치되는 걸 보면 왼쪽 터치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 잘 움직이고,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X하프 화면을 좌우 위아래로 끌어서 메뉴를 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핸드폰 아이폰
핸드폰처럼 위에서 끌어서 내리는 것처럼 메뉴를 실행시키는 건 줄 알고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끌어서 내리려고 했는데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화면에서 좌우 위 아래로 끌어주시면 메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처럼 이렇게 끌어서 실행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간헐적으로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서 FM은 가운데에서 위아래 좌우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터치 조작감이 저는 이런 부분에 진짜 관대한 편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후지 대리점에 가셔서 터치감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엑스하프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카메라가 쉴드 치기에는 너무 먼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좋은 점은 사실 그냥 뭐랄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의 변명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카메라를 컬렉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카메라마다 고유의 재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엑스하프는 특히나 다른 디지털 카메라에서 진짜 느껴보지 못한 처음 보는 디지털 카메라의 재미가 있습니다. 두 장을 한 장으로 하프 프레임 카메라처럼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무엇보다 재미있었고 엑스하프를 들고 나가면 두 장을 뭐로 합칠까 하고 관찰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필름 카메라 모드는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겠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엑스하프의 필름 모드는 한 롤을 그러니까 36, 52 또는 72 컷을 다 촬영을 할 때까지 사진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는 있지만 찍는 동안 뭐 반강제로 못 본다는 게 필름 카메라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물도 바로 못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머리로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결과물이 참 처참했습니다. 진짜 옛날에 디카를 처음 입문했을 때 오토로 촬영하고 다니면서 내 사진은 왜 이렇게 별로지? 하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필름 카메라 모드는 쉬운 모드는 아니고 사진 내공을 좀 올려줄 만한 어려운 모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미가 있어서 필름을 찍는 느낌으로 쓰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안 좋은 점은 10분을 말했는데 좋은 점은 2분뿐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냥 좋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페이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사진 결과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1인치 다른 잘 나오는 카메라에 비하면 솔직히 엑스하프가 좀 퀄리티가 떨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빛만 잘 보고 조작만 잘한다면 그래도 쓸만한 결과물을 잘 만들어주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빛이 좋을 때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저조도 환경에는 결과물이 좀 뭉개지는 편이긴 합니다. 1세대에는 걸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성비보다 감성비가 조금 더 좋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댓글로 옛날 똑딱이 디카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이 2005년 후지 똑딱이, 가운데가 후지 하프, 맨 오른쪽이 인스탁스 에보 사진입니다. 사진 결과물은 X 하프가 제일 좋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카메라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감성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후지 하프 사면 대가리 깨졌다 라고 말할 때 그 대가리 깨진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왜 후지 하프를 좋아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업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본업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진짜 상업 작가님들에 비하면 저는 부업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로만 사진을 찍는 건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인이 해준 말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향기가 없는 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대충 찍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일정한 결과물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카메라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끌리지 않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엑스하프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이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진짜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스타에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을 붙잡고 어떤 이는 고요한 장면 속에서 감정을 포착합니다. 어떤 이는 기술을 중시하고
또 어떤 이는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각자의 스타일일 뿐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넓히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 결국 사진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더 많이 찍고 라는 말은 중요한 건 뭐 사진을 찍는 행위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찍는 게 재미가 없어지면 당연히 촬영 횟수가 줄고 결국 사진과 멀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바르나기라는 아주 오래된 완전 수동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일회용 카메라나 저렴한 플라스틱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 사진, 그리고 어떻게 나올까를 상상하며 찍는 그 과정 자체에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이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후지 X하프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카메라에 비해 결과물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핸드폰보다 못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는 그 자체의 재미를 정말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후지아프는 마치 필름 카메라처럼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진적인 촬영 그리고 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이미 카메라를 구매해서 재미있게 사진을 찍는 분들한테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취미 사진이라면 1950년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2025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본인의 선택이고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XE5도 나오니까 그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현재 X하프 가격이 너무 부담되시면 좀 기다리셨다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